네, 매증시 본연을 분석해봅니다. 월가이드입니다. 일주일 자리를 비웠는데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찾으셨는지 모릅니다. MTN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예. 네, 다시 시작해보죠.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 돌파 기대. 네, 미국 시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약세장으로 불리던 9월도 올해만큼은 징크스를 깨고 좀 피해갈 것으로 예상을 하죠. 네, 우리가 많은 9월이 하루 남았지만은요, 9월의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들이 많았는데 S&P 500은 시장에서 42번이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지난 주말까지 다우지수도 32번이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결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을 합친 글로벌 주식시장도 지금 사상 최고 기록인 123조 달러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의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S&P 500이나 이런 것도 자주 보셨지만 이건 글로벌 시장 전체입니다. 대한민국 포함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사상 최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집계한 것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우려와 달리 미국의 경제, 즉 쉽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리세션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오히려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주에 발표된 GDP에서도 확인됐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 발표되면서 지금 주시장은 훈풍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금리가 50bp 인하 이후에도 주가는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1995년 이후에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1년 동안의 주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죠. 것인데요. 물론 빠진 적도 있죠. 2007년에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 리만 사태였고요. 2001년에 닷컴 버블 직후가 되겠는데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5번이나 오히려 주가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 어렵다는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지만 S&P 500은 꾸준히 올라갔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걱정들의 목소리가 많으냐? 늘 말씀드리다시피 한국 주시장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래서 큰 박스권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미국의 주시장과 달리 한국 시장은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계속 올라가겠어라는 생각을 지금 올해만 들은 것이 아니라 수년째 같은 얘기를 반복드리지만 걱정의 목소리가 워낙 많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과 글로벌 주식을 모두 추적하는 ETF가 있습니다. 뱅가드 토탈 월드 스탁 ETF는 이미 목요일 날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리세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도대체 리세션은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난주에 특집으로 한번 보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의 GDP가 우리 3%로 다시 수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걱정도 8월 초부터 갑자기 이제 확대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건데요. 오히려 생각보다 좀 낮아지는 좀 적게 나온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고용 보고서는 이번 주에 또 발표되겠지만 전체적인 걱정의 목소리보다는 아마 안도의 심리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전에 먼저 좀 보여드렸던 건데요. 네. VT라는 ETF가 있습니다. 뱅가드에서는 토탈 월드 스탁 ETF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전 세계 주식시장을 단돈 120달러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한국 돈은 15만 원 정도면 여러분들이 한국 굳이 찾을 필요도 없고 미국 굳이 찾을 필요도 없고 전 세계 주식시장은 한 번에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VT라는 ETF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목요일 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겠고요. 최근에는 약간 금요일 날 소폭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역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노스 아메리카 북미입니다. 북미가 65%, 그러니까 3분의 2는 북미에서 차지하고 있겠고요. 15%가 유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지역이 9.90%인데 태평양 지역은 일본이나 호주를 의미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들이스트가 있겠고요. 이머징 마켓에 이제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머징 마켓에 9.6% 일부가 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전히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지만 한국 주식이나 한국 자산에 대한 비중이 훨씬 많아진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차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동자산, 대부분의 유동자산, 이제 부동산을 제외한 유동자산, 현금성할 수 있는 자산인데요. 유동성 자산의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을 해외 자산으로 하는 것이 전 시절이랑 상관없이 맞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약 3년 만에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국내 코스피는 크게 도움은 안 된 것 같네요. 예, 전 세계 시가총액 불려진 데 대해서는요. 자,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JP모건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상 최고가 주식 투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S&P가 42번째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나타냈는데 한국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은 올해 들어서만 42번째 그리고 지난주만 4번째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별로 안 하시는데 우연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희 아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저 이항영 위원이 말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저렇게 올라간 주식을 어떻게 계속 사라 그러느냐. 대부분 사상 최고가나 그렇게 우상향한 주식을 성격적으로도 저희 방송에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올라간 주식 말고 어떻게 사라는 거냐. 맨날 올라간 것만 주식 보여준다는 얘기하는데 아마 꾸준히 보시면 똑같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 코너에서 보여드리는 종목에 한 70%는 동일한 종목을 거의 10년째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올라가는 주식 올라가는 것이 미국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그렇게 말씀드리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행동을 해보시면 느끼실 텐데 그렇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을 살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올해 어떤 흐름이었는지 간단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요, 전체 거래일에요. 거래일에 한 60% 이상 정도, 거의 한 7, 80% 정도가 사상 최고가의 날이었거나 아니면 사상 최고가 대비 1% 아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시장이 꾸준하게 계속 이번 올해 한 해는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존 70년 평균을 보면 같은 기준은 한 20% 불과했는데 지금은 그만큼 올해 주시장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드릴 말씀이 진짜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상 최고가 날 주식을 사라는 이유가 뭔지를 아주 실증적으로 제가 아주 단순하게 그래프 한 장으로 여러분들 깨끗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캡처 떠두시면 좋겠는데요. 네.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3가지 있습니다. 파란색이 하나 있겠고요. 초록색이 있고 보라색이 하나 있는데요.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의 3개는 1년 후의 흐름이 되겠고요. 가운데는 3년 동안 갖고 왔으면 어땠느냐. 그리고 5년 후가 되면 어땠느냐를 흐름이 되겠는데요.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딱 가운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연두색 선명해 보이는 것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날만 S&P 500 주식을 샀을 경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요. 사상 최고가랑 상관없이 그냥 아무 날이나. 그래서 제가 보통 때 주식을 언제 시작하냐. 오늘 당장 시작하면 맞다 그러잖아요. 그게 보라색인데요. 사상 최고가보다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로 주가는 그만큼 수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못 사고 좀 떨어질 때 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왼쪽입니다. 진 파란색인데요. 10% 하락했을 경우에만 주식을 사는 경우입니다. 뭐냐면 10% 하락할 시에가 오히려 주가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더 얻었다. 좀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이 그림 한 장만 보시면 이거 1928년 이후에 거의 100년의 역사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증시로 봤을 때 좀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것보다 좀 지금 투자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은 그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요. 밸런스에서 주목하는 오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1위 상승률 업종입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의 부양책 효과로 소재 업종이 가장 많이 미증시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소재를 주목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빅테크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가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여기저기서 중국 관련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네.
한국경제방송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그 증권가나 은행에서도 중국 관련 펀드 사라, 뭐 중국 관련 주식 사라 얘기합니다. 뭐 제가 그분들의 의견에 반대할 마음은 없겠고요.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향을 받은 것이 소재입니다. 소재, 뭐 금도 요즘 사상체육가가 올해 벌써 40번째 가고 있겠고요. 그 외에 소재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경제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분명히 그런 말이 되는데요. 문제는 소재주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섹터 비중이 적은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많이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선호하시는 빅테크, 소위 맥세븐 주식의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한두 달만 보면요. 특히 엔비디아 보면 엔비디아가 7월 고점 이후에 다른 주식들이 많이 올랐을 때 엔비디아는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3, 4%밖에 7월 초 위에 오른 적이 없고 S&P 500 중에서도 그 엔비디아가 아닌 나머지들이 한 2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매그7 주식의 이익 증가율이 나머지 493개 이익 증가율보다 내년 4분기까지 계속해서 더 앞선 흐름이 보입니다. 다만 왼쪽 두 번, 세 번 정도에 보시다시피 압도적인 격차가 좀 줄어드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정도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가 있죠. 여전히 매그7 주식의 이익 증가율이 압도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중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늘 분산 투자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보고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